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 공장과 현지 항구를 다시 공격한 후 러시아 연방투합세 시의 현지 당국은 결국 환경재앙이 시작됐다고 발표하고 일부 주민의 대피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투합세에 러시아인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재앙도 없고 누구도 어디로 대피시킬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괜히 이런 공황을 조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실제로 투합세에서는 4월 28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 공장을 공격한 후 손상된 저장 탱크에서 불타는 석유 제품이 도로 위로 직접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불타는 원유가 거리로 흘러내렸고 도시는 짙은 검은 연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사람들이 삽으로 기름을 치우는 장면은 이미 모두가 인터넷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주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세 번째 공격 이후로 거대한 항구와 정유 공장, 그리고 대형 석유 저장고를 영원히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울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의 방식으로 맞대응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 투합세에서 이전 화재를 진압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다시 한번 석유 저장소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울음과 흐느낌에 마침내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 4월 28일 지난주부터 정유 공장이 불타고 있는 투합세에서 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이 발생했고 도시 위로 기름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엔 심각한 위협이 없으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심각한 위협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서 검은비, 화재, 연기 등과 관련된 모든 영상을 본다면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위협이 없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투합세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영토를 잃어 이런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중요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키예프 정권과 그 후원자들은 공개적으로 테러 수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명백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 군대, 우리 병사들이 전선에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러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대머리 바보의 헛소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아마도 투합세 시에 사는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왜 드론이 자신들에게 날아오는지 설명해줬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투합세 시민들에게는 이런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진격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환경재앙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재난 영상이 러시아에 이렇게 넘쳐난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각도에서 촬영에 다 올려 이미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밤에 공격이 있은 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4군데에서 불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면 됩니다. 결국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세 번째로 성공적으로 저장 탱크 구역을 타격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이전 2번보다 더 대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투합세 정유소에 대한 세 번째 성공적인 타격입니다.
지도를 보면 몇 번만 더 타격이 가해지면 투업세에는 정유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해설 없이 이 멋진 장면을 함께 감상해 봅시다. Ой, это пиздец. Лопнула бочка. Жарко около окна стоять. Всё. Тиматорожок. Это не ИИ, ИБ и еще что. Это реальная дымовуха в Туапсе. Я нахожусь в 25 километрах от Туапсе. И вот что я наблюдаю. Вот такое там обильное горение завода. Что там сейчас, как люди живут, что там с морем, с дельфинами. Это просто жесть. Охренет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투합세 정유공장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4월 16일과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4월 20일 공격 이후 공장 화재는 4일이 지나서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가 손상되면서 원유가 유출되어 흑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기름띠가 해안선을 따라 77km에 걸쳐 퍼졌습니다. 로스포트레브나드 조르는 공기 중에서 휘발유, 벤젠, 크실렌, 그을음의 허용 기준치를 2배 초과한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도시 위로는 기름비가 내렸고 화재로 인한 스모그는 거의 흑해연안 전체로 퍼졌습니다. 연기는 소치, 아나파, 스타브로폴, 아르마비르까지 퍼졌습니다. 4월 28일 밤 드론이 2주 만에 세 번째로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새로운 화재로 인해 손상된 저장 탱크에서 불타는 석유 제품이 도로 위로 직접 분출되었습니다. 결국 투합세에서 마침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불타는 석유가 흐르고 있는 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대피를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투합세 시장 세르게이 보이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쿠시키나, 푸시키나, 거리와 인근 골목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 화재 확산 위험으로 인해 투합세시 행정당국은 여러분께 대피를 요청드립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 주지사 베네민 콘드라티예프는 참고로 오늘 푸틴에게 우리 상황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역시 투합세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뭐가 위험해진 건가요? 설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항상 그렇듯이 대피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짐 챙기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전쟁에 쓰이지 러시아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푸틴은 이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전선에서의 손실 때문에 키예프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합세를 공격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러시아군을 위한 연료를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해상물류와 석유 수출을 방해함으로써 러시아 예산의 외화 수입을 줄이고 전선에서 방공망을 이동시키도록 강요합니다. 2022년부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에 대한 타격 범위를 170% 늘렸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이 결코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왔거나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투합세의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시작한 그 전쟁의 결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인용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치케리아의 초대 대통령 조하르 두다예프가 한 것으로 그는 30년이 넘게 전에 러시아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